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서하나입니다. 네. 애터미를 이제 시작한 지 거의 4년째, 호주가 오픈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됐고요. 이런 회사가 있어?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 이제 알았어? 그거 이미 다 끝났어. 7년 전에 다 휩쓸고 갔어. 그 끝난 거 왜 하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좋았고 계속 이 회사에서 제가 직접 더 찾아봤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보다 내가 더 찾아보고 진짜 끝난 건지 아니면 이제 이 회사는 여기 호주에 오픈을 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왜 다 끝났다고 하지? 하면서 되게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4년째가 됐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하시는 분이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셔가지고 너무 뭉클한 순간이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터미에서 이 시간에 저는 제품 소개도 하지 않고 회사 소개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이 얘기만 할 거예요. 생생하게 꿈꿔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이 이제 점점 더 길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의 마지막 시간.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어떤 인생으로 끝이 나고 싶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대로 계속 하다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다가 그런 식으로 끝을 내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폭발적인 도약, 각도만 살짝 틀어져도 나의 인생은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오셔서 이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분은 반절 이상 다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만나실 때는 이분 중에 대부분이 세미, 오토 판매사 이상이 반드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엉덩이의 힘. 자, 이분 아시나요? 저 이 에스티로더 정말 오래 썼습니다. 10년 넘게. 근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는 보이지 않아서 애터미로 갈아탔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가난하게 집에서 손수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잣집 마나님으로부터 커다란 모욕을 받게 돼요. 미용실에 가서 막 발라주면서 팔면서 어머 사모님 그 옷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뻐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유 너 같은 거는 평생 벌어봤자 이거 못 사. 너 같은 가난맹이는 물어보지도 마.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티 로더가 너무 그 모욕감에 펑펑 울면서 그 미용실을 뛰쳐나와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꼭 부자가 되겠다. 그런 결심 있으세요?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래서 이분은 부자들이 쓴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하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바로 시각화. 지금 나의 아까 봤던 것 영상처럼 과거와 현재는 정말 바꾸기가 어려워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도 어쨌든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확률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시각화라고 합니다. 이 박지성 너무 유명한 축구 선수죠. 이분이 키도 작고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죠. 그런데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감독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학생이 나는 무조건 돼, 무조건 성공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녔대요. 여러분은 내 하루 동안에 무슨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나요? 나한테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하시나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포인트도 안 올라오고 무슨 말을 하시나요? 돼 나가야지 누군가는 만나겠지 하다 보면 될 거야 된다 이 말로 나를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박지성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키 큰 외국 애들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되게 이분이 저희 잘 몰랐어요. 그런데 되게 어느 순간 영화에 되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29살 때까지 그냥 평범한 사무원이나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기는 배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너가 어떻게 하겠니? 너를 봐봐. 너 안 돼. 일찌감치 포기해. 빨리 그냥 하던 거나 해.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대로만 살면 난 이것만 하다 죽겠구나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를 하려고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거 너 인생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강연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짐 캐리 너무 유명한 배우이죠. 이분도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폐차장이나 트레일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아픈 엄마를 웃겨드리려고 코미디를 막 하다 보니까 아, 코미디가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코미디언의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너무 이루고 싶어가지고 가슴 속에다가 100만 불짜리 수표를 넣고 다녔어요. 가난한데 100만 불짜리 수표가 어디 있나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100만 불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종이를 가슴에 뽑고 다니면서 나는 100만 불짜리 배우가 될 거야.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될 거야. 그런데 거의 25년이 흘러서 300만 불짜리 개런티를 받는 배우가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냈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시각화. 매일매일 자기 트레일러에서 하루에 햄버거를 반으로 쪼개서 그거 하나로 나눠 먹었어요. 밥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환경을 본 게 아니라 미래의 자기를 본 거예요. 나 분명히 100만 불짜리 받는 딱 보면서 자기가 맞는 거 보면서 내가 이 돈을 받는 나는 배우가 될 거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맨날 자기를 연습하고 맨날 성공해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나의 모습을 보시나요? 저는 오늘 가셔서 모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토 판매사, 오토 다이아, 오토 샤론이 되어 있는 본인의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살짝은 조상 탓을 해요. 나도 잘 태어났으면.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하루에 10불을 다 쓰실 수 있죠. 10불 정도는 편안하게, 그죠? 20불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은 지구의 1%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 우리는 모두 다 1% 이상인 거예요. 다 금수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도 이런 오늘날 백만장자 수많은 정말 그런 성공한 분들은 80% 이상이 그냥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그런 시각화를 통해서 성공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파이프라운의 우화 중에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탄 눈먼 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다 눈이 멀었어요. 다 봉사예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깡패가 있는 거예요. 깡패 군단.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제 자기들도 눈이 안 보여서 잘 모르는 와중에 막 총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그런 소리를 내서 다른 눈 먼 사람들을 위협해요. 야, 저기 누가 깡패가 와, 총소리가 와.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지켜줄게. 이런 식으로. 이런 대화의 내용인데 노벨 문학상을 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보여지지 않으세요? 집이 있어야지 잘 살고, 대학을 졸업해야 잘 살고, 공부를 잘하면 잘 살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계단을 다 밟고 올라가야 우리가 다 잘 살고 잘 산다는 그런 틀이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도 눈이 멀어서 잘 모르는 경제학자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따라서 집도 샀다가 집값 폭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난리잖아요.
스트라에 가보세요. 그 커다란 플라자에 빌딩에 올라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이. 세대가 엄청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저는 엄청 지금 행운 나이고 암 긁은 복권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V는 realization, vivid dream.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 가다가 몇 번 거절을 당하고 이러면 그 자리에 내가 뭘 하고 멈추지요. 하지만 끝까지 걸어간 사람은 반드시 이 자리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도 반대하죠. 엄마도 반대하죠. 애나 키우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정말 저한테 있는 거는 그냥 꿈. 저도 그 기사가 임페리얼이 되면은 기사를 준다는 거에 너무 꽂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 앉혀놓고 얘기하면서 그 기사 준다는 거에 꽂혀서 그랬더니 저 아는 분이 너 그걸 믿니? 참 순진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야 그거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눈먼 자들. 하지만 내가 꾸준히 한 계단 꾸준히 매일매일 내 꿈을 시각화하면서 된다 하면서 해 나갈 때 나의 멤버십은 늘어나게 되고 나는 반드시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나한테 그거 되겠니 하던 분들이 그거 어떻게 하니 하면서 날 졸졸 따라다니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또 정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화요일마다 이렇게 인컴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랍니다. 나 이렇게 일 많이 안 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나 이래도 되는가.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또 하나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석공이 있었어요. 자기가 막 조각을 해가지고 엄청 아름다운 여인을 딱 조각했는데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쏙 자기가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나 이 여자랑 정말 같이 살고 싶다. 이 여자를 애인으로 이 사람이 정말 살아서 내 애인이 돼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밤낮으로 그냥 미쳐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 조각상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서로 부부가 되었다는 그런 그리스 신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피그말리온 효과냐?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딱 보고 심리학자 로버트 킹 버튼이라는 분하고 로버트 버튼 두 분이 이제 아빠와 아들인데 이제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고 그 두 분이만 아는 거예요. 이제 몇 명을 딱 집어서 선생님한테 알려줘요. 이 학생들은 앞으로 정말 큰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하고 알려줬어요. 몇 달이 지나서 그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학자가 딱 집어준 그 10명의 학생들이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조차도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시험 성적이 아주 안 좋았고 집안도 아주 가난한 애들만 뽑아서 선생님한테 알려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은 심리학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훌륭한 아이들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벌써 훌륭한 아이로 보고서 대한 거예요. 시험을 쳐도 아이가 장난을 쳐도 너가 정말 창조적이어서 그렇구나. 예전 같으면 이놈의 새끼 뭐가 되려고. 그런데 심리학자로부터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쟤는. 그러니까 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매사에 칭찬으로 너는 정말 뭘 해도 되는구나. 이런 자세로 대했더니 아이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또는 헝가리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알프스 산을 올라가는데 폭풍도 치고 얼마나 추워요. 모든 군사들이 막 배고프고 춥고, 근데 길을 잊어버렸어. 근데 어떤 병사가 지도를 찾았다고 한 거예요. 나 지도를 찾았어요. 이제 집에 가는 방법을 알아요. 해가지고 무사히 다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가짜 지도였다고 해요. 군인들은 그 산맥에서 지도가 없었으면 아마 그냥 모든 희망이 꺾여서 그 주저앉아서 그냥 얼어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끝까지 집에 돌아와서 다 살아남게 된 거죠. 이런 우리 안에 매일매일에 내가 얼마나 어둠에 차 있고 몸이 많이 춥고 외롭고 그럴지라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아시는 얘기죠. 냉동고에 포도를 이제 실어서 나르고 그 냉동고가 이제 텅텅 비었어요. 선원이 가서 냉동고를 차크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문이 잠겼어. 배는 출발했어. 한 달 뒤에 다른 항구에 도착했어요. 선장이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일기를 보고, 조금씩 몸이 서늘해지고 너무너무 춥다. 너무 추워서 덜덜 떠는 그런 일기를 쓰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냉동고는 꺼져 있었어요. 그 안에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있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주위에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춥고 폭풍이 몰아치는 알프스 산맥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인지, 그거는 내 자신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 방에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저의 꿈들을 저도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놀이터 미술관처럼, 그런 미술관을 놀이터처럼 해서 꾸며보고 싶었고, 또 저희 센터도 정말 멋진 센터로 지금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 또 드림이 학교에 대한 꿈, 또 싱글맘들을 위한 그런 교육센터,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있는 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거는 인도의 어떤 고아원에서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그리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애터미에서 받은 첫 수당으로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들과 똑같은 생일, 세바스찬. 그러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꼬박꼬박 매달 그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 그 돈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두려웠지만 나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나도 뭔가를 한다.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뭔가 신념을 나한테 주고 싶어서 그 한 명으로 시작해서 한 명씩 늘려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족 식사를 하거나 하면은 그 한 끼 식사 40불이나 50불의 돈 한 달이면, 그 돈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떤 아이는 한 달 내내 하루 한 끼는 굶지 않고 밥을 먹고 가서 배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나서 저의 수당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일은 저와 함께하는 많은 멤버분들도 또 같이 또 그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저는 제가 돕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가 저를 돕고 있더라고요. 그 편지 속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어느 날은 그걸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가 진짜 이 아이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깊이 들었고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서 자립을 할 때까지 끝까지 내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또한 바람입니다. 2018년 10월 달에 제가 8월 달쯤에 회사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단순해요. 어리버리하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하면 따지는 분이 있잖아요. 해서 되겠어? 뭐 나 같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 시나리오 써보세요. 오늘 밤 이 종이가 없어도 그냥 종이에다가 써보세요. 그때 저도 센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까지 센터 3개 오픈한다고 썼어요. 참 뭐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죠? 원래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계산도 잘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오토 판매사가 안 됐었어요. 그냥 할아버지 몇 명 데리고 있었는데 오토 판매사를 6명 목표하는 분들의 이름을 쫙 썼어요. 떠나간 분도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면서 오토 판매사가 되신 분들의 이름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6일 또 다른 저의 라이프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오토 다이아 몇 명까지 하겠다. 10명, 판매사 14명 이런 목표들을 계속 적어 나갔고 또 줌 미팅에 참가하는 분들은 또 약간 좀 액티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줌 미팅 인원을 100명까지 영어, 한국어, 중국어 각각. 그런데 감사하게도 ABR 코스를 하면서 멤버가 250명 이상 줌 미팅 멤버가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판매사가 지금 거의 12명, 13명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의) 인생 시나리오. 여러분 혼자 뛰고 있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지만 진짜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한개 뛰고 있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차 사고는 한 10번 이상 났고요. 마지막은 차가 폐차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가 심하게 온 날은 센터가 이 무릎 이상까지 물이 다 잠겨서 그 안에 있던 제품과 장비를 다 버려야 됐고요.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차 사고를 한번 만났는데 이건 신의 계시다. 하지 말라는. 저는 그럼 신은 저에게 몇 번의 계시를 내렸는데 저는 고집스럽게 이 일을 계속한 건가요? 아닙니다.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눈보라가 칠 때도 있고 애터미를 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일을 해도 인생은 어차피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이 사랑을 나눌 때 나의 행복이 정말로 커진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정말 나의 가족 같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 이런 멤버분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 하는 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다 허무하다 막 서로 수다 떨고 이런 것도 별로 재미없었고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각자의 가정을 다 알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구나. 당장 집에서 나가야 되고 아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아이가 아프고 그래서 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더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반드시 저 사람들 다 성공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앞에 짐 캐리나 에스티 로더, 박지성 이런 분들 보여드렸잖아요. 더 큰 기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애텀이라는 기업에서 현재 리더스 클럽 연봉 1억 이상의 멤버분들이 10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애텀이라는 기업은 보세요. 시드니의 한국 인구가 거의 10만 명 이상 되는데 여기에 200명도 안 왔잖아요. 얼마나 우리한테 기회가 많은 겁니까? 중국인은 100만 명 이상 되는데 내일 한번 와보세요. 중국인도 200명 이상 안 되잖아요. 150명도 안 되고. 얼마나 우리한테 기회가 많은 겁니까? 이 회사는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탑 10을 해서 와 잘했다 대단하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 회장, 이 회사 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네트워크 안에서 탑 10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탑 1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회사가 성장해 나갈 때 나는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지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다음 세미나에 나 혼자 올 건지 아니면 누구라도 같이 잡고 올 건지 꼭 또박또박 내가 그런 미팅에 내가 참석해서 나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는지 그거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하시면서 내가 그거 10년 전에 했다면 5년 전에 했다면 아니에요.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하기 좋은 판이 다 깔려져 있는 시작. 한국말로 이렇게 줌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를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 세미나에 이렇게 미팅에 참석하는 분들, 저도 다시 목표를 정말 높게 잡았어요. 2026년까지 리더스에 120명, 로얄 리더스 70명, 크라운 클럽 30명. 여기 있는 인원 다 가도 부족합니다. 더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오늘 저녁 여러분의 인생 시나리오 정말 자세하게 날짜, 시간 구체적으로 적어서 붙여놓으세요. 거울 앞에 매일 보세요. 그리고 결단을 하시고 반드시 1년만 미쳐보세요. 이 일을 한다고 해서 5, 6년, 10년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2, 3년 미치면 됩니다. 제가 4년만 미쳤잖아요. 근데 정말 모든 분들이 꼭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